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조세호 씨가 네. 숨만 쉬어도 기사가 나는데 지금 또 뭐 이게 뭐 대단한 기사가 났어요? 아니 조세호 2018년도 결혼 발표 하나 아니 그런 외롭다고 기사가 맨날 났어요. 그러시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어떤 소망이었죠. 2018년도에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분은 뭐 영혼 결혼식을 하냐 상대도 없는데 아 예전에는 진짜 결혼을 해도 네. 사람들이 주목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그냥 툭툭 던져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들리는 소문이 거의 네. GD급이라는 소문이에요. 제가요 그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결혼 발표를 하면은 네. 해투에서 할 거예요, 무대에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연예가 중계에서 진짜요? 네, 연예가 중계에서 연예가 중계에서 할 거예요? 연예가 중계에서 먼저 들어오는 연예 이 모양이 프로그램에서 아까 문자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 앞으로의 또 굉장히 그 2018년 굉장히 좀 행보가 기대가 되는 네.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연기 만난 여러분들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강세정 씨. 아유, 안녕하세요. 만남 씨. 장현정 씨. 박철미 씨. 허성태 씨까지. 아이고, 지금 스타트rek인 줄 알았어요. 스타트rek인 줄 알았어요. 출연 작품마다 활력을 불어넣는 명품 배우입니다. 걸쭉한 입담과 화수분처럼 쏟아내는 애드립 연기의 만렙 박철미! 박철미! 자, 흥행하는 작품 속에는 언제나 그가 있다. 성과 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력으로 살아있는 배우죠. 산사! 아이돌 가수 파파야 멤버에서 시청률 25.8%를 달성한 1위극의 여왕으로 내 남자의 비밀로 앞방 극장을 증명한 강세정! 찍어줘야 됩니다. 찍어줘야 됩니다. 나이 35세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배우의 길을 선택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 범죄 도시로 우뚝 선 떠오르는 충무로 최고의 티켓퍼 허상태. 오늘 그 이 네 분과 좀 함께하게 됐는데. 아니 박철미 씨는 또 이렇게 해투 우리 MC들 칭찬을 그렇게 하셨고 왜 이렇게 또 우리 칭찬하셨어요? 진짜요? 하여튼 뭐 어떻게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아주 칭찬일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쁠 것 같아. 얘기해보세요. 하여튼 저희는 칭찬으로 알고 보이는 있는데. 어떤 외모보다는 훨씬 더 재능이나 그 능력 때문에 빛을 내고 있고 지켜내고 있다. 뭐. 죄송한데 외모 비하고. 그냥 외모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분 다 좀 뭔가 좀 어긋나 있는 분들. 잠깐만. 제가 얼굴이 시야가 앞니가 약간 돌아가긴 한데. 시야 돌아간 거 가지고 어긋나다는데 얼굴이 어긋났다는 얘기잖아. 얼굴이 어긋나는 얼굴. 차라리 못생겼다고 하는 게 내가 기분이 좋지. 재석 씨도 이렇게 편히 보면은 예. 평범해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치면 못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 대칭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분은 뭐 엉망진창이야. 저희 고향 말로 잉그러졌다고 합니다. 전현무 씨. 좀 괜찮아요. 이분은 정말 뛰어난 이 능력이 없었다면 네. 이 방송을 해서는 안 되는 너무 이렇게 재능이 있고 순발력 있고 매력이 있어서 그렇지. 재능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죠. 약간 그리스적이기도 하고. 그리스요? 뭐 이렇게 대생할 때 그런 느낌도 있고. 사람이 이쁘다. 저 MC 때가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 저는 그냥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제 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조세호 엉망이 씨는요? 보다 낫네. 고맙죠. 뭐가요? 나쁜 생각 않고 계속 살아줘. 지금 이렇게 뵈니까 저도 깜짝 사실 놀래잖아. 이 조합으로 제가 뵌 건 처음이잖아요. 꼭 마치 이렇게 이 어떤 얼굴 인상으로 친다면 그리고 이렇게 가장 그 희망적인 얼굴들이 여기 있다면 이 네 분은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 박스 갖다 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말씀을 좀. 너무 독특하게 아니, 진짜. 아니, 잠깐 우리 지금 우리 프로그램 깽판 치러 오신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케이블 TV나 종편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예능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분의 조합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얼굴로 봤을 때는. 아니 또 이게 칭찬인데 형님이 조연 그 배우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생겼다. 아, 그런 그러니까. 말씀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영화로 분들을? 치면 예. 이 사람 네 분의 조합은 유해진, 오달수, 고창석 이런 조합. 창석이 형. 유해진. 너 오달수. 우선 누구예요? 김성균 뭐 이런 식으로. 둘이 표현하자면은. 모두 까기 인형이세요? 다 까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나온 남자들 그냥 냉정하게 비교. 허성태 씨는 어때요? 허성태 씨. 저분은 악역을 하지 않았다면, 네.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뭘 먹고 아니 여기 연기하기 전에 대기업 다니시네요.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야 모두 까기시네. 아무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좀 노말하다고 할까? 좀 보통의 본인 얼굴은 어, 누가요? 제가요. 아 근데 제가 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하십시오. 그냥 얘기할까요?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못생겼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여튼 되게 못생긴 듯한데 뭐 저들이 다 그렇지만 못 갖춘 말이. 우리 허성태 씨가 네. 2017년에 스크린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충무로 최고의 티켓파워 설문조사에서 송강호, 현빈 제치고 6위를 차지했어요. 송강호 씨하고 현빈 씨를 제쳤어요. 아니 저거는 그냥 제가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아니 실제로 진짜 제친 거니까 이제 저렇게 또 난 거죠. 근데 이제 조연으로 이렇게 다작을 하고 아, 근데 누적이 1,600만이 넘어. 2천만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해. 2,300만 정도. 경주도시, 남한산성, 꾼, 보라더, 선배님하고 같이 세례대 왕비, 마녀의 법정. 근데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걸 정확하게 외우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한 거를 잡아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거의 한 30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인기 작품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인기 작품. 동실감이 이제 느껴요. 본인을 까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다 깝니다. 근데 그 허성태 씨의 티켓파워에는 또 숨겨진 진실이 하나 아 뭡니까? 있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뒤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는 얘기 들어요. 이제 뭐 개봉할 때마다 형님이 군인이시라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분들이 갑자기 데려가시고 어머니도 재래시장에 장사하시는데 주변 분들하고 막 피자도 돌리시고 같이 가서 보시고 누나도 이제 보험 관련 일을 하시는데 사무실 인맥이 엄청나거든요. 다 인맥이 많은 곳에 계시 인맥이 허브에 계시네, 다들. 심지어 장모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무슨 홍보를 하세요? 극장에서 영화 끝나고 이렇게 출구로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네. 이렇게 자꾸 잠깐만 있어봐. 예예예. 범죄 줬을 때 개봉하는 거는 다 거의 다. 저는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가고. 아 이게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그 출입문으로 나가실 때 근데 주변에서 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미지 때문에? 이번에 신정 때 네, 신정. 새해니까 새벽에 가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우나 하자고 그래서 따로 들어가서 했는데 저는 그냥 뭐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이제 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딱 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탕에만 있고 제가 있는 탕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있는 탕에 아무도 없어요.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자꾸 다 막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왜 제 탕에만 없죠? 아니 어떤 표정으로 앉아있는지. 그게 웃는 날 아니었죠. 이렇게 인상 쓰고 있었죠. 탕에서 웃나요? 그렇지 사실 혼자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 생각 혼자 있는데 내가 탕에서 혼자 웃고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웃으면 더 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더 무섭지. 또 어디 식사를 하다가 2층에 계단에 화장실에 잠깐 뭐 갈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가는데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내려 으아! 막 이러면서 으아! 막 이러면서 내려 또막 가시더라고요. 무섭지. 생각해보니까 표정 어떻게 했는데? 표정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냥 무표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화하고 현실하고 맞아요. 헷갈리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약간 순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죄송한데 무표정 표정 한 번 보죠. 한번 지나갈 때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날 땐 그냥 이렇게. 웃지 마시고 일부러. 무표정. 무표정으로. 무표정으로. 그러니까 저런 표정. 저는
우리 성태 씨 같은 얼굴이 너무 부러워요. 왜요? 이렇게 딱 드라마틱하잖아 얼굴이. 저는 이렇게 좀 그냥 미인하잖아요. 아닌데 장윤선 씨도 굉장히 좀 독특한 눈이 좀 약간 움푹 들어가시면서 약간 몰리신 그 느낌이. 저희가 좀 더 나으신 거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어긋나 보이기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인데 너무 왜요, 장윤선 씨? 정말로 이렇게 돌릴 때보다 이뻐. 이렇게 돌릴 때보다 이뻐. 독소가 쌓여서 자, 오늘 연기 만렙 집에 야 오늘 또 배우 강세정 씨가 근데 저 사실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연기 왜 타이틀이 연기 만렙이잖아요. 근데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다 되게 너무 정말 타이틀에 맞는 분이신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직 만렙이 아니에요. 한 세정 씨. 5레벨 정도? 5레벨 정도. 5레벨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파파야란 그룹이 지금도 저희는 기억이 나요. 예. 네, 아, 우리 네, 저 맞아요. 세정 씨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그쵸. 그 파파야. 파파야에서도 비주얼 담당. 완전 그 막내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성유리 씨하고 되게 파파야구나. 예. 아 모르셨구나. 괜찮나요? 괜찮나요? 예. 그때는 인기는 있지 않았죠. 네? 저는 모르겠는데. 인기가 있긴 있었어요. 아니요. 파파야도 인기가 있었죠. 핑크는 확실히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아까 대놓고 그렇게 인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대놓고 그들보다 핑크보다 조금. 아, 그쵸. 그래서 왜냐면 SS가 3분이었고, 핑클이 4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명으로 약간 인해전술 공약. 그들보다는 한 명. 하나가 많게. SNS보다 2명. 네. 많게. 아니 저는 생각나요 그 아잉. 네, 맞아요. 아시네. 어떻게 하세요, 선배님? 그냥 홍단. 빠지고 싶어. 아잉, 아잉. 그렇죠. 오, 잘한다. 노래 좀만 해줘봐요. 어떻게 그래요, 어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뭐, 사랑 만들기라고 뭐. 원한다면 난 얌전히 여자다운 숙녀. 아, 제가 노래 담당이 맞아. 아니어서. 그래, 기억나다. 저는 비주얼 담당이었으니까. 이때는 기계음을 많이 썼어요. 이때는 기계 믹스를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 그 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때는 감사해요뿐만 아니고 그렇죠. 그 굉장히 좀 라이브를 많이 안 해요. 립싱크에서 이렇게 테이프 들어가는 왜냐면 거 그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도 좀 그렇고 지금에 비해서는. 아니 걸그룹 좋아하시나 봐요, 장혜성 씨. 아까 아잉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죠? 아니 그것만 기억이 나요. 어. 그거 하고 약속해줘 이거 하고. 그건 핑클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 저기 두 분이 정말 되게 기분 나쁘게 인기가 많이 없어서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약속해줘 지금. 제 역할을 왜 두 분이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진짜. 자중하겠습니다. 칭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 세정 씨가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룹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연기로 이제 쭉 꽤 하신 지가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10년 넘었죠. 아니 지금은 뭐 대박 드라마 있으면서 아 예. 내 남자의 비밀이 지금 25.8%.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도시가 대단한 거 1위죠. 아닙니까? 황금빛 내 인생 다음으로 저희가 인기가. 보면은 일일 드라마 악역 연기 포인트가 좀 다르다면서요? 다른 드라마. 달라요. 일일 드라마 악역은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게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짜증나 미치겠네 막 이러고 짜증나 미치겠네 막 이러고 맞다. 제일 싫은 거 전화 안 받으면 네가 전화를 안 받아. 네가 그렇게 얘기해. 맞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그것도 있고 질문을 다 대사해 네.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 그러면 뭐?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아 맞아요. 똑같이 그 얘기하죠. 말을 똑같이 다시 한 번 네, 얘기하죠. 똑같이. 일일 드라마가 이제 어머님들을 보시니까 맞아요. 이제 설거지 하시거나 이제 음식 하실 때 그러니까 귀로 이렇게 듣는 들으셔야 드라마. 일부러 대사를 좀 그래서 크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뭐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네, 너 가만두지 않을까? 뭐 내가 널 이대로 둘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평생 써본 적이 없어. 두고 보자는 말을 쓴 적이 없어. 근데 제가 했던 악역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또 하는 짓은 뭐 이렇게 화장실 같은데 이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대걸레로 문을 못 나오게 이렇게 막아놓고 하는 짓은 이런 거를 하는
악역이 말은 그렇게 하고. 일차원적으로. 네. 아침 드라마를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뺨 때리는 신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뺨 진짜 많죠. 이분이 보기에는 되게 밝고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독한 분이래요. 뺨에 이어서 침 뱉는 연기까지 했고. 네,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침 뱉는 연기가 있어요? 네, 침을 지금 어디다 뱉어요? 얼굴에다가. 쉽지 않은데. 진짜 힘들었어요. 얼굴에? 네, 얼굴에다가. 이런 거는 쉽게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냐면 저희가 대사가 많잖아요. 보통 이게 물을 끼얹는다든가 뭐 그렇죠. 주스 네. 근데 엔진 날 때마다 침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NG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시청자분들이 모르게 이렇게 침을 뱉을 줄 모르게 다가가서 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네. 일부러 모아놓으면 안 되겠네. 아니, 근데 또 대비를 안 모아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침 뱉는 게.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은 쉽지 않네. 앞에 막 대사를 해요. 대사를 하면 입이 마르잖아요. 근데 그 중간 약간의 텀이 있어요. 이렇게 다가가는 텀이. 그 사이에 이제 침을 모으는 거예요. 입에 침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가서 한 번에 탁 뱉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침 모으지? 침을 누가 맞았어요? 창찬이. 창이? 네. 왜요, 장현성 씨? 네,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인데. 근데 정확히 되게 잘 뱉었어요. 아, 다행이네. 잘 끝나야죠. 네, 한 번에 끝나죠. 그럼요. 계속 맞으면. 아니 그 악역을 계속 하시다 보면 손버릇까지 좀 나빠진다. 아, 네네. 스타일리스트한테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예. 하다 보면 예.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힐 신고 있는데 평소에는 안 신고 이제 슛 들어갈 때만 신고 다리 이러는데 아프니까. 예. 친구가 옆에서 언니 제 이렇게 잡고 신으시라고 아, 자꾸 이렇게 잡고 신으시라고 이렇게 예, 하다가 예, 예. 이렇게 신으면서 갑자기 머리를 뭘 어떻게 해봐요? 머리채를 이렇게 확 이렇게 이러면서 머리채를 이렇게 확 이렇게 이러면서 습관적으로. 발이 아프니까. 발이 아프니까. 네네 리얼 해보세요. 언니 나 자꾸 해 언니. 괜찮아 신발 이렇게 딱 신고 언니. 이렇게. 네 이런 언니 괜찮아 언니가 월급 주는데 언니가 월급 주는 거 아니오 마음대로 잡아. 그 이용자 씨잖아요. 어렵게 버티시고 계시네. 그러면 도와줘 이 양반아. 알았어. 토끼가 아니야 이거. 이것도. 지금 자꾸 헤어스타일 때문에 외계인이 왔어. 우리는 외계인이 와서 지금 좀 더 박명수처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이 정도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외계인인데 어떻게 보면 호섭이에요. 아니 지금 유재석 씨도 약간 외계인 느낌이 좀 나요. 요다 요다 요다. 저는 E.T. 느낌이 났단 말이에요. 요다 닮으세요 요다.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UT였어요. 그렇죠. 예, E.T. 예. 느낌이 확 나는데. 여기 나중에 여기 다 외계인 같은 느낌들이 나. 본인도 포함하셔야지. 자꾸 우리 저만 그러고. 이치는 선배님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사진을 봤는데 몸이 거의 여자 김종국 같더라고요. 근육질이에요? 어디요, 네. 어디요? 네. 옥수수를 매달리 있어. 네, 옆으로 사이드 플랜트 하는 분. 진짜요? 영화배우 같아요. 배우니까 사실 저희는 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작품이 안 들어가면 그렇죠. 네, 작품이 안 들어가면. 아니, 저 정도면 체지방률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체지방률이 제가 한참 운동하고 그랬을 때는 체지방률은 한 17, 8 정도 됐을 거예요. 여자들이 보통 한 24% 진짜. 정도 하고요. 근데 저 모습도 되게 매력이 있는데요 진짜. 아, 그래요? 예. 다시 저게 할까요?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정말 좋은데. 몸 관리가 잘하시네요. 근데 저 박철민 씨는 뭐 여기 계신 분하고 친하지만 소울메이트로 유승호 씨가 계시죠. 유승호 씨요? 예. 나이 차이가 아들뻘 아니에요? 뭐한 26, 7살 차이 나죠. 근데 소울메이트예요. 유승호 씨도 작품을 일단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영화도 한 2-3편 했고 드라마도 한 3편 했고 그리고 저 마당을 나온 암탉 그 만화 애니메이션 더빙까지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만나다 보니까 친하고 또 수준도 제가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제가 좀 철이 없고 승호는 좀 성숙하고 그래서 뭐 저 친하죠. 뭐 사적으로도 좀 많이 보세요? 이렇게 뭐 제 공연도 보러 오기도 하고 술을 잘 많이는 못 마시지만 조금씩 마시기도 하고 또 워낙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이래서 착해진 친구가 아니라 타고난 천성이 너무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이타적인 친구라서 그래서 훨씬 사랑합니다. 제가. 감동적인 얘기는 참 좋은데 박보검 씨하고 송중기 씨 예. 사인을 대표하고 다닌다는 건 아, 이거 뭐예요? 근데 되게 감동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니겠죠, 설마. 예, 아니 그왜 이건 뭐 저 나쁜 의미는 아니고 보검이나 승호하고 작품을 하게 되면 청탁들이 많이 들어요. 사인이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세 장을 부탁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대사량도 많고 주인공들은 또 막 이 생방송 하다시피 찍으니까 대사량이랑 계속 부탁하기도 그렇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근데 아주 또 절절한 청탁들이 있어요. 내일 모레가 우리 딸 생일인데 계속 해외에 있었다. 근데 박보검 사인 하나만 해주고 싶다. 근데 지금 보공이는 만날 수는 없고. 야 그러면 내가 정말 비슷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지. 딸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비슷하게 하고 아마 박보검 사인을 어디서 봤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것이다. 이건 어떠냐? 뭐 형 그거라도 해줘. 그래서 이제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딸이 너무 행복해하고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겨본 적이 없다. 정말 고맙다는 거야. 그때 자신감을 얻었죠. 그때부터 이제 뛰어났군요. 비슷하긴 해요. 지금 그거 여기 거의 비슷합니다. 흘렸으면서 느낌은. 보면은 약간 모창 가수 느낌. 그래서 이제 그게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나쁜 방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에 아주 짧게 박철민 써줍니다. 사품과 진품은 확실하게 법적인 문제가 피해간다. 사실 세정 씨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뭐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전에 예. 그 황정민 선배님이랑 전 같이 연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같은 미용실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비가 왔었는데 그분은 우산이 있으셨고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산을 딱 펴시더니 이렇게 저를 씌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까지 에스코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신인이었는데 그분은 되게 그때도 되게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분 이런 분이랑 이렇게 배려가 많으신 분이랑 한번 연기를 해봤으면 참 좋겠다. 약간 그 늑대 유혹의 그 예, 김동훈 씨, 약간 진짜 이청아 씨 같은 느낌. 네, 진짜 싸악하면 박보검 씨가 극표적으로 웃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박철민 씨는 안성기 씨한테 정말 좀 감사했던 적이 좀 박공건 가출 사건 거기에 저는 거의 신인급으로 한 3씬을 했었고 태극기란 역할을 했었어요. 안성기 선배님은 뭐 최고의 배우셨고 이분들이 가는 클럽에서 한 72시간을 빌려놓고 3일 내내 밤낮으로 찍는 거예요. 한여름에 36도, 7도 되는데. 그래서 엑스트라들도 있고 그래서 한 200명이 안에 있으니까 그 좁은 클럽에 컷하면 난리가 나. 근데 유일하게 에어컨은 한 대가 있었어요. 지금 뭐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안성기 선배님, 심혜진 씨, 그리고 신충식 선배님, 감독님 이렇게 네 분만 서게 되면 꽉 차는. 근데 제가 좀 더위라든가 참을성이 약한 친구라서 약한 친구라서. 그렇죠. 컷하면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걸 몸이. 아무도 갈 생각들 안 하는데 모든 엑스트라 스태프들이. 근데 제작부 부장인가 친구 와가지고 저를 부르더니 여기는 저 주인공들하고 감독님 이렇게 있는 자리다고 나와 주시라고 아주 모멸감이 들고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고 이제 살짝 빠졌죠. 그리고 한참 촬영하고 또 막 20몇 시간 계속 찍으니까 컷하면 또 가.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이에요. 개그맨도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 제작부장이 여보세요. 거기서부터 기억이 안 나. 정말 미안합니다. 난 정말 나도 모르게 너무 더워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확 끄집어내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보내버릴 거라고. 그 순간 안성기 선배님이 태극기 하고 부르는 거야. 이제 갔지요. 그랬더니 이따가 나하고 대사 몇 마디가 있는데 맞춰보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제지하지 않고 에어컨을 겹바람으로 쐬면서 그 대사를 맞춰보는 거야. 근데 또 컷만 하면 태극기 이리와. 얘가 더위에 약하다는 걸 알고 계속 저를 불러서 찬바람을 세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정교다. 저는 그런 생각. 이분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분 안성기 선배님 생각만 하면 거기에 숨어요. 이분들이
이분이 알고 보면은 진짜 또 악역 연기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또 만렙이십니다. 그렇죠. 철민 형도 악역은 하시잖아요. 예, 그죠? 좀 귀여운 악역. 맞지 않습니까? 얄미운 악역. 예. 옛날에 형 그 일지맨가? 일집에 일지맨? 거기서 일지맨은 뭐예요? 옆으로 걷는 뭐 돌아온 일지매라고 무사 같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왕행보 역할을 했었어요. 그거 난 너무 좋았는데. 옆으로 걷는 게 뭐예요? 옆으로 가는 개 제- 역할 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또 개가 닮으셨다. 되게. 그 작품이 그 고우영 선생님 만화인데 왕행보예요. 청나라에서 옆차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왕행보? 악역인데 행보 옆으로 걷는다. 왕 최고다. 왕행보. 그래서 드라마 내내 20분 내내 옆으로 걷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계속 옆으로 걸어요? 그래서 이자 이름부터 가로횡 걸을 뽀자를 쓴 왕횡보. 감독님이 모든 배역을 다 캐스팅하고 나서 이 왕행보만 캐스팅을 못했다가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행보가 찾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철민 씨, 이 왕행보는 이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 박철민 씨가 해주라. 그 대신 내내 20분 내내 옆으로 걸어야 된다. 20분 내내. 어지럽겠다. 만화를 봤더니 만화는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옆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렇지. 걷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2주일 안에 그걸 이렇게 좀 완성시켜서 좀 보여달라.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락시장 가가지고 정말 개를 수족관에서 계속 보기도 하고 또 펜싱이 옆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싱 선수도 만나보기도 하고 발레 그런 동작들이 있다고 그래서 발레 그 캘리포니아 주립 발레다 있다가 잠깐 들어온 친구를 만나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주일 만에 완성해서 딱 감독님한테 선을 보러 갔어요. 딱 그렇게 걸으니까 감독님이 박장 대소라 진짜 이거다 이렇게 걸어요. 뭐야 그 왕행보를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진짜 궁금하다. 저희도 박정대 아 지금 옛날에 박철민 씨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왕행보. 어떻게 한다는 그냥 뭐 아직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펜싱과 개걸음과 발레. 이제 발레를 합해가지고 이제 감독님 앞에서 걸은 게 예, 그럼 걸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20회를. 왼쪽만 가시는 것 같은데 오른쪽. 이게 저 캘리포니아 발레단을 계신다고 펜싱 저기 가락 시장에서 개를 보고 가신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맨날 이거 맨날 하는 거예요. 아니 코미디 할 때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속도가 나는 속도가 안 납니다. 이거 한번 좀 자체 한번 봐. 아, 좀 빨리 가볼까요? 네, 조금 빨리. 이거 더 빨리 가봐. 이거 더 빨리 가봐. 느리다. 출발해 봅시다. 동시에. 여기서 저리 여기서. 여기서 준비 누가 저쪽에 빨리 가나죠? 시작. 이걸 이제 연습을 하고 첫 촬영을 대만 가서 했어요. 20회를 이걸로 계속 다니신 거예요. 대만 가서 첫 촬영하는데 감독님이 이건 롱테이크다. 이건 롱테이크다. 롱테이크요? 네, 풀샷을 써가지고 거의 500m가 넘는 거리를 이루는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대사하고 나는 계속 이루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웃겨. 이게 웃기다. 웃겨. 이게 웃기다. 아, 롱테이크 취향이다. 그래가지고 500m를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게 골반을 많이 써야 돼서 골반이 10m, 아플 것 20m 가면 틀어지기도 하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만 테이크를 갑시다. 그럼 하겠습니다. NG 없이 모든 걸 스태프들도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NG 없이.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루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대사를 치고 저는 옆으로 계속 가면 대사를 쳤는데 500m 지난 다음에 컷!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지요! 뭐랬더니 철민 씨 한 번만 더. 왜요? 카메라 앵글이 안 좋아. 미쳐버리겠더라. 이거 진짜 허리 나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그냥 가시고 혼자서. 중간 10회 정도에 그런 장면도 있어요. 조선의 그 포졸들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감옥도- 왜 잡혔을까 고민을 하다가 옆으로 걸어서 속도가 안 나서 잡힌다. 그래서 이 칼을 쓰고 감옥에서 내내 앞으로 걷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앞으로 걷는 걸 완전히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는데 담을 넘어서 포졸들이 또 쫓아오니까 버리시네 하고 다시 또 버리시네 하고 다시 또 너무 웃기다.
옛날 코미디야, 옛날 코미디. 아, 이거 웃긴다. 그래서 20회까지 내내 옆으로 걸었습니다. 와, 이 왕횡보 웃긴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웃긴데요. 다들 정상적으로 걷는데 혼자서. 아니, 그때 한번 역주행하겠네요, 진짜. 박철민 씨가 그 연기 하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제 연극 무대 오르시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뭐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늙은 도둑 이야기라 정말 어떨 때는 너무 반응이 좋아서 마지막 박수까지 딱 커튼콜 하면서는 돈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큰 에너지를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행복스럽게 오히려 얻고 가는데 주셨는데.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건가? 정말 후배들한테 야 오늘 공연은 우리가 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드린 적은 없죠. 드린 적은 없죠. 한 5만 원 정도 주시면 돼, 갈게요. 돈 받으러 가시죠. 그럼 기분이라. 화가 좀 약간 화가 나시나 봐요. 되는 대로 주시면 저희가 17만. 어떻게 아느냐고 묻지 마라. 나는 아는 것은 다 알고 모르는 것도 다 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다 이거. 이은성 이게 다 네 때문이야 이 뒤질랜드. 도와주시네요. 아이. 악역이 약간 또 차이가 좀 있죠. 전현석 씨는 약간 스마트한. 그리고 뉴아트에서는 야망 넘치는 외과의 사용. 맞아. 아내 자격에서는 김희애 씨의 파렴치한 기자 남편. 시그널에서는 출세하고 과시욕이 강한 립밤 중독자. 아우, 나 진짜 그 립밤 그 뺏어버리고 싶었어, 그 진짜 립밤. 너무 꼴보기 싫었죠. 3데이즈에서는 대통령을 저격한 경호 실장. 네. 주로 이제 엘리트 악역을 좀 많이 맡으셨어요. 캐릭터 영양 상태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그래요? 이 배역이 뭐 어느 정도 배웠는지 하루 일과가 어떤지 아, 이 사람의 하루 일과가. 그러면 뭐 무슨 뭐 신문을 보면 일간지를 어떤 신문을 볼지 가장 자주 접속하는 웹사이트는 어디일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더하고 빼고 뭐 그래서 조금 더 강화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 그 진짜 시그널 특히 좀 얘기하셨는데 그 립밤 바를 때 진짜 꼴 보기 싫었거든요. 예. 연구하신 거예요? 예. 대본에 있던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그 경찰서 복도에서 이제 그 조진웅 씨를 만나는 장면인데 뭐 이제 시간이 점심 시간 이후고 어디 갔다가 만났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점검을 하다가 나는 밥 먹고 왔을 것 같고 뭐 이제 뭐 식후에 이쑤시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소화가 조금 안 돼서 뭐 이렇게 트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뭐 겨울이니까 입술이 좀 틀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준비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있는 사람 있냐? 그래서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이제 수배를 해봤더니 촬영팀의 한 명이 후배가 그게 하나 있어요. 립밤이.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거의 한 10년 이전의 그 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어서 그걸 다 깠어요. 껍질을 다 까서 그래서 이제 쓴 거죠. 안 그래도 찾고 있었어.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모든 행동의 시작은 손이다. 대동맥은 제 파트입니다. 아니 좀 장현성 씨가 좀 이렇게 악역 중에 맡으시면 좀 멀끔한 지능범. 요런 일가면 반면에 손태 이제. 씨 악역은 좀 강력해 쪽이죠 좀. 예. 범죄도시에서 이제 조선족의 조직폭력배 하셨고 독사파. 드라마 터널에서는 소시오패스 여기서 살인마. 그렇죠. 영화 꾼에서는 희대 사기꾼. 밀정에서는 파렴치한 친일파 경찰. 드라마 7일의 왕비에서 죽을 배신하고 살해한 신하. 역대 썩을 놈들이 아시고. 이 정도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한 40년형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형이 뭡니까 이거 지금? 한번 정도는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본인만의 어떤 그 악역 연기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이범수 선배님이 제 첫 번째 연기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해주신 말 중에 지글지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글지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지글지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밖으로만 소리 지르고 뭐 인상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기서부터만 지글지글만 잡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된다 해서 항상 뭐 그거 찌개를 끓이고 또 지글지글. 찌개를 대사를 만약에 얘기 좀 해. 지글지글. 뭐 명수야 죽을래? 이 대사인데 명수야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수야 죽을래? 명수야 죽을래? 뭐 이런 약간 이런 거 이거를 지글지글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좀 이게 감정을 있네. 이게 지글지글이 보였어요, 방금. 명대사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너네 누구지 아니? 그거 하면 지글지글로 해서. 지글지글. 근데 내 누군 줄 아니? 니네 누군 줄 아니? 니네 누군 줄 아니? 아니 연기도 좋지만
리액션도 좋네요. 저는 그 영화 팬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리액션도 지글지글 끌어서 하는 저기 올해 진짜 유행어잖아요. 너 내 누군지 아는 건 유행어인데요, 뭐. 요거를 약간 그 역할에 따라서 이 같은 데서도 좀 다르게 표현해요. 그렇죠. 약간 좀 인텔리한 그 역할의 그 악역에서는 이런 데서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사실 성태 씨도 무섭지만 이것도 되게 무서워요. 방금은 재수 없었어. 리액션이 더 울려있어요. 아 진짜. 너 진짜. 근데 오히려 가벼운 게 더 무서운 네,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가벼운 게 더 무서울 수 재수 없었어. 박철민 씨도 좀 약간. 이거는 정권의 힘이 느껴졌어. 정권의 힘이 느껴졌어. 실은 저도 이 악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약장수란 영화가 들어왔어요. 혈애노 말고 이 악역을 한 것은 약장수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셨구나. 할머니들한테 약 파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김인권 씨를 계속 악의 구렁텅이로 넣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아주 짜릿한 거야. 세상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의 눈빛, 저의 어떤 표정, 앙달한 표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찍고 나서 묘한 희열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 약장수를 그 역할을 제가 오디션 보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봤는데 선배님. 저는 정말 잘했어요. 떨어졌어요? 진짜 아니 최고의 악역을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진짜 너무 하고 싶었던 방송 상태가 불량하신 거예요. 악역. 우리 왕횡보 박철민 씨가 왜요? 때로는 작품에서 좀 그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분이 추성훈 씨. 예. 인천 상륙작전을 찍는데 액션씬이 2장면이 있는데 그분하고 하는 거예요. 선배님 제가 때리는 역할은 잘해도 때리는 척하는 건 못한다. 진짜 되겠다는 얘기야, 진짜. 거의 소전포고 아니야. 아주 덜컹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싶어서 너무너무 걱정해서 촬영장에 갔는데 그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진짜는 때려도 하는 척은 잘 못해. 그래, 또 했어? 위험한데 박철민 씨 대역을 써야 된다는 거야. 실제 선수니까 이 척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들어오면 대역을 쓸 수가 없어요. 없죠. 저는 덜덜덜 떨고 있는데 오면은 정말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팔에서 나는 소리였어. 그래서 콧날 지나가는데 막 살이 찢겨 나가는 거야.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묘하게 흰 창을 보이는 시선이 있어요. 잔인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땐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생 연기하셨겠네, 인생 연기. 그리고 겨우겨우 살떨게 찍었는데 이게 편집이 됐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찍은 거를 편집하면은 이거 너무 아쉽지 않아요? 정말 아깝더라고요. 정말 아쉽기도 하고. 이거 너무 아쉽잖아요. 살떨게 찍었는데. 어쩐지. 아니 그 남한산성 아까 좀 제가 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만주어라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아라카쿠 시작 9번이라. 일어나 중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영어나 이런 거는 약간 뉘앙스들이 다 몸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야 말 그대로 외계 말 같고 완전 처음 접하네. 예. 거기에다 감정까지 실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니까 이건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데 진짜 한 번만 해주세요. 정말 유치하게 만약에 뭐 구아라카쿠 시작 9번이라 다시 기다려 뭐 이런 게 있는데 완전히 외워야 되지만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외우냐면 화학기 요 외우듯이 구하라 카쿠잖아요. 그러면 구하라 까꿍 시즈 아쿠는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그 거기에 테란에 보면 시즈 탱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즈 모드로 딱 바뀌면 이렇게 꽉 이러거든요. 그래서 시즈 아쿠 뭐 이런 구하라 까꿍 시즈 카쿠. 요걸 해서 또 이제 그 인조를 3번 절시키는데 그래요, 맞아요. 1배, 2배, 3배, 1, 2, 3을 해야 되는데 1이 어무, 2가 주어, 3이 일란이에요. 그러면 어무이가 주어, 저희가 주우셨다. 일란, 계란 하나를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계란을 주우셨다. 그냥 엉망 외워지네.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그게 재밌으니까. 어무주어 일란. 진짜 어머주어 일란. 그거는 딱 제껴도 까꿍은 뭐예요, 뜻이? 아주 기계적으로 했구나, 기계적으로. 연기를 기계적으로 했어. 구하라가 그걸 왜 몰라요?
지금 왕행보 씨가 가슴으로 해야지. 세자가 없인 다시 찾아오지 마라. 그게 구하락국이에요? 구라깍꿍.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연기 수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버리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그쵸. 아무 언어들이나 갖다가 붙여놓고 그걸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 네.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진짜. 수업 중에 있는 거군요. 현성이 오늘 정말 제일 있어 보입니다. 수십 년 만났지만 매력적이야.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재미있게 막 까불이 차스 이렇게 깔아놓고 싼 거를 이렇게 너무나지 뭐싼 거야 뭐 이러면서 브라보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또 진지하게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진지하게 됩니까? 그걸 또 그걸로. 굉장히 심각하게 까불이 차스 그럼 싼 거라 그랬대 놈이었대. 뭐 오코노미야. 보고 싶거나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좋은데 되게. 그런 이제 첫 대사는 다 까불이 찬스로 시작. 가브리 찬스가 뭡니까 지금? 계속 까불이 찬스가. 뭐로 아니 근데 또 러시아 연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아니 왜냐면 그 전에 다니던 기업에서 그 러시아에서 그 근무를 좀 하셨다고요. 진짜 대기업 다니셨어요? 예. A전자 다니셨어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 대학 전공을 러시아 문학을 해가지고. 잘하시겠네요. 러시아 쪽에 TV. 아, 러시아에서 그 TV를 파셨군요. 네. 아니 그러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를 그만둔 거예요? 네. 배우를 하시려고. 아니, 그 퀴즈 왔어요. MC가 몇 명이야? 어릴 때 왜. 나 지금 오디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게 한번 해서 까불이 찬스라도 해야 용감한 형제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오디션인 줄 알았네. 지금. 궁금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언어도 좀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어를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거를 체득한 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더, 발음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더 통하면 그런 직장에서의 도움들이 지금 연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마 세이바. 빠져할수다. 그 여기 아닙니다. 바약만. 아, 예. 약간의 파스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해보는 방송. 한번 부탁드리면 안 되겠어요? 좀만 좀 인사말 정도만. 뭐 러시아말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 러시아에서 우리 또 해피투게더를 또 많이 보세요. 진짜? 보신 분 있겠지. 그만한 얘기 한 명은 있겠지. 한 명은 있겠지. 너무 이렇게 맞는 말만 해. 그럼요. 그런 분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흑해주에서도 보세요. Разрешите представиться, меня зовут Хосанте, я корейский актер. Я не такого плохого человека. Не бойтесь меня, я не причиняю людям вреда. 러시아어가 필요하면 이제 허성택이. 성룡이 연락 올 수도 있어. 러시아어 수리도 이제 올 수도 그래도 러시아어라. 저는 이런 건데 러시아 전쟁. 러시아 전쟁, 러시아어. 아니 그럼 너네 누군지 아니도 돼요? 너내 누군지 들었다. Ты знаешь меня, ты знаешь меня, ты знаешь меня. 러시아 씨가 얘기하신 대로 단어가 달라도 네네네. 눈이 또 바뀌어. 똑같이 영어로 하나 해도 괜찮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엘리트신 게 학창 시절에 전교 1등을 여러 번 역시. 뭔가 좀 지기 싫어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1등을 하고 막 이러면 또 그쪽으로도 또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뭐 노래방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막 우와. 노래방에서 공부를 한다고요? 누가 놀고 있는데 그래 이러고 막 아예 가만히 팔불 추는데 이게 그래도 전교 1등은 이건 진짜 여러 번. 기본적으로 약간 괴물이라고. 아니 그러면 본인 직접 본인 입으로 다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자꾸 키워드를 주잖아요 지금. 막 부끄러워하면서도 아니 키워드를 다 그랬는데 지금 괴물이라는 거는 우리 몰랐었는데. 이건 좀 과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전교 1등 안 해본 사람 누구 있냐고. 하셨어요? 저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우와.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앞에서? 우와. 수학. 아 거기 길게 들을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마무리 좀 뭐 새학기 때 전교 1등을 따로 보신 거예요. 그때 한번 요부터니까 철수하자 철수. 명문대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탄탄대로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다 때려치고 그럼 부모님도 얼마나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는 말이죠. 연기를 하겠다고 지금 35세. 너무 불안한 길이니까. 왜냐면 35의 나이에 또 결혼한 지 한 반년밖에 안 됐을 때 예, 도전하신 거라면서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ARS 신청을 장난스럽게 했는데 이제 현실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꿈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믿어만은 그냥 놔둬줘. 캐스팅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스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또 결혼하신 6개월밖에 안 됐다며. 부인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다 뜯어 말리셨죠. 이제 막 진짜 뭐 엄마는 때리기도 하시고 막 울고 막 이랬는데 저도 막 울면서 연기 막 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한 대여섯 개 하고 막 제발 이거 어머니 앞에서 연기 엄마가 울면서 많이 부르는데 잘하잖아요. 연기를 했다고요? 연기를 했다고요? 어머님 앞에서 뭘 하시고 어떤 연기를 하셨어요? 엄마야 그럼 해주세요. 야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네가 지금 그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네가 지금 거기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래 이놈아.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 밑에서 몇 년 동안 대체로 밀었던 난! 대체로 밀었던 난! 엄마 사실이냐고. 달콤한 인생에서 저 이병헌 선배님. 네, 알죠. 어머니가 시끄럽겠다. 잠깐만서 그래도 연기를. 엄마 뭐래? 성태야 해라 이렇게. 엄마 뭐래? 때리고 이놈아. 더막 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서 설득이 안 됐어요. 부인은? 근데 와이프가 근데 이제 다행히 성격 자체가 좀 쿨한 성격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어떤 뭐 많은 걱정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참 대단하시다. 정말. 해봐라. 훌륭하시네. 그 어머니는 언제쯤 마음을 여셨어요? 광해 1초 나오는데 1초? 네, 1초 나와요. 어디 뭘로 나? 그 이제 지지는 진때 그것도 1초가 연기 가려서 네, 1초 나오는데 거기 광해 나오셨구나. 네, 이제 본편 볼 때도 기분이 안 좋으셨고 그 다음에 명절 때 지진 오셨을 때 이제 와이프가 눈치 없게 광해나 볼까 이러면서 광해를 튼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때만 해도 이랬어요. 진짜 그때 나오길래 또 와이프는 또 분입하면서 그거 또 포즈를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포즈 쉽지 않은데 1초인데. 쉽지 않은데 포즈인데 어머니 이러셨어요. 막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그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다 찍고 나서도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럼 약간 마음을? 이제 밀정 때부터. 그래요. 당신 이거 안 하면 내 남편 아니다. 부탁지.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 내 누군 줄 아니? 아니 허성태 씨는 아이돌이 꿈이었어요? 아니. 아이돌에게는 무서운데요? 아이돌에게는 무섭잖아요. 무슨 아이돌이 필요하지? 사실 뭐 아이돌 했어도 호러 아이돌. 호러 아이돌이. 호러돌이 뭡니까? 호러돌이. 그거 좀. 자 그러면 이번엔 호러. 남녀 주제로 호러돌 준비돼 있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세요. 예. 진짜 철없을 때 중학교 때 그냥 춤 좋아하는 친구들 뭐 좀 한다는 친구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냥 서태지 아이들. 뭐 현빈이랑 타기준 구준엽 씨. 구준엽 씨가 있던 와 타기준이는 아시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 타기준이도 한번 모셔야 되겠네. 아니야 지금 다 까먹었죠. 왕행보 씨도 걸으면 기억하시는데. 저희는 같이 걸으신 거예요. 요즘 춤 중에 그 원호원의 나야 나를. 오케이. 아니 그리고 저기 허성태 씨. 죄송한데 춤을 왜 앞으로 안 보고 이거는 진짜 그 와이프가 강당현 씨 너무 좋아해서 그냥 파파야의 음악의 왕행복 씨가 파파야의 왕행복을 다 합니다. 네. 자, 왕행복 씨가 요즘 좀 개기개기 오고 있을 거예요. 사랑 만들기.
아니 지나면 시키잖아 흥보로. 아니 왜 거기 가서 깽판을 쳐? 지나가라니까. 네, 반갑습니다. 배우가 꿈이셔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셨다고요? 이제 뭐 대학교나 아니면 행사장에 무슨 뭐 전자제품을 이렇게 부스에서 시연하는 거 체험하고 가라 뭐 이런 행사를 낮에 하고 이제 고난을 그 이제 밤에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 제 현실을 다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뭐예요? 그게 이제 끼케야 뭐 갓 졸업한 한 신입사원 아니면 대리급이었고 저는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저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그만둘 때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아저씨일 뿐이고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이 버릇없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친절하지도 않은 그런 호흡으로 이제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뭐 전화 일로 주시면 되고 절대 조심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왠지 모르게 그분은 의도를 안 했겠죠. 근데 계속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만났으면 진짜 지금처럼 했을까? 뭐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딱 이제 내가 이게 내 현실이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밤새 울었죠. 그 부스에서. 그때는 진짜 눈물이 안 그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지금도 뭐 너무 춥고 막 그래서 이제 그때 진짜로 현실을 그때 직시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연기자의 꿈을 계속 갖고 이제 매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약간 모티브가 되었죠. 그래서 자극이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돼서 예. 그걸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분들도 알바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현성 씨도 뭐 희한한 물건 팔고 다니셨어요. 코털 깎기는 유명합니다. 코털 깎기요? 우리 코털 좀 한번 깎아보자. 코털 깎기를 어떻게 파셨길래? 나 필요한데. 재밌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외판도 해보고 했지만은 근데 이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게 코털 깎기였는데 전자 코털 깎기가 있어요.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윙 돌면서 이제 깎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3,000원인가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연극 배우들이 사실 저를 도와준다고 해도 막 뭐 5만 원짜리 이런 걸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털 깎기를 이제 많이들 사주셨어요. 그때 혜호 형이 권혜호 선배님이 이거를 하다가 뭐 그거를 그 누님이 그 코털 깎기로 사용을 하시다가 그냥 뭐 아무 이상이 없는 좋은 물건이라고 하니까 달려 들어간 거야 코가. 정말 이렇게 뇌가 뽑혀 나오는 줄 아셨다고. 털이 억세서 그래요. 털이 이제 좀 센 거야 이게. 그랬나 봐. 그래서 그 얘기니까 너무 제가 죄송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코털 깎기를 이제 품목에서 제외시켰죠. 불장인 거 같아. 나는 이게 뭐가 감동적인 이야기에 이어서 뭔가 엄청난 사연이 있는 줄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좀 아드님이 굉장히 좀 잘생겼잖아요. 리틀 송중기라는 그러니까. 어디 사진 나왔다. 우와. 잘생겼다. 잘생겼네. 연예인 하겠다.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전에 했었죠. 야, 많이 컸네. 많이 컸네요. 진짜 많이 컸네요. 근데 연기하겠다는 얘기 안 하세요? 뭐 연기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배우는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있죠 많이.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아요. 뭐 작가가 하고 싶다 그러기도 했다가 뭐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그러기도 했다가 뭐 그러는데 배우를 한다고 해도 반대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저도 아버지가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특히 이쪽 일은 본인이 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네. 오늘 진짜 뭐 네 분과 이렇게 얘기를 오늘 진짜 너무 참 많이 재밌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우리 좀 세정 씨도 앞으로 재민이 형. 또 도전해보고 싶은 연기가 있어요. 사극도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오래 해보진 않아서 사극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짜 황정민 씨하고 조만간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왠지 모르게. 감사합니다. 느끼고. 그냥 좀 편한 악역을 많이 해서 편한 것도 충분히. 오늘 배우면서 느낀 게 되게 선한 인상이시고 선한 역할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악역을 악역을 반대로. 없이 하면서 제가 약장수에 느꼈던 희열들을 아주 듬뿍 느끼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형님처럼 좀 코미디 연기 재밌게 잘해요. 한번 해보고 장현성 씨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철민 씨, 장현성 씨, 허성태 씨, 그리고 강세정 씨, 네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조동아리!
지내셨죠? 아, 그럼요. 잘 지냈죠.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해또 독점 출연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품질을 찾은 거예요. 근데 몇 년 만이에요. 이게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예. 저희 사실 그 기획사 관계자 한 분이 좀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좀 이게 좀 그 극비 상황인데 그렇죠. 아직 계약서 사인을 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저희는 한 줄 알았는데 3월 달에 계약이 시작한대. 그래서 오늘이 오늘 제일 방송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메디컬 테스트라는 게 있죠. 그렇죠. 최종 단계를 거쳐야 오케이 사인을 하는데 지금 최종 단계예요. 마지막 테스트. 오늘 그래, 그건 운동선수에 한해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연예인한테 이런 테스트를 해요? 일단 오늘 좀 입담이 좀 저번 틀리셔야 주에 모니터를 했어요. 회사 관계자들. 아, 진짜? 벌써 재밌다. 그래서 이제 A4 용지를 다 나눠주는 어. 거예요. 아 그래요? 그 TV를 보고 네. 김수용 씨의 장단점을 써라. 아하. 근데 쓸 수가 없었대요. 왜요? 뭐 보여야지. 말을 안 하면 그리고 한 주 연기됐어. 아니에요. 장점이 그 한 분이 썼대요. 침착하다. 굳이 따지자면 입이 무겁다. 연예인 치고 무겁다. 침착하네. 연예인 치고 침착하다. 입이 무겁다. 우리 오늘 이 장소가 그래요. 조금 어디신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난 불만인 게 뭐예요? 여기 또 왔어요. 무슨 애 국회의원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또 쓰잖아요. 여기 또 정말 쓰예요. 제가 저의 유년기와 개그맨 초창기까지 제가 이곳에 쭉 살았던 바로 제 고향 나의 모든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냈던 바로 이것은 수혈입니다. 예! 장소 섭외를 막내 작가가 한대는데 막내 작가가 이 동네 산대. 그러니까 섭외를 어디 많이 안 돌아다니고 우리가 지집 밑으로만. 아니 왜? 누구야? 얘를 내쳐야 돼. 우리 아우 정말 여기 답답하네. 지금 세 번째. 우리 막내 작가 정미래 작가라고 있는데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수일에서 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본인 집이 바로 막내 작가 그 2km 근방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못 그러는데 아무튼 18만 원. 계속 두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일단 본격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요계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영화처럼. 자 그러면 첫 번째 방 가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방은 락커계 전지현 씨.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예요? 서문탁 씨. 서문탁 씨. 여자 락커면 서문탁 씨 딱 서문탁 씨도 떠오르는데. 계시죠. 남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김경호 나야. 김경호 씨라고요? 여자야. 남자인데. 김경호 씨에 비해서는 좀 실루엣이. 여자는 잘 안 보여 저기. 남자잖아 진짜. 그러니까 남자야. 박완기다. 박완규. 박완규. 박완. 박완기 아니에요? 박완규지. 아 여자야. 아니야 박완기 아니야. 목소리가 아니잖아. 정답! 마야. 마야. 남자라니까. 마야 아닙니다. 남자잖아. 여자.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여자야 남자분인데. 남자야? 남자잖아요. 야 김경호야. 김경호 아닙니다. 정답 박완규. 정답! 봐봐 박완규잖아. 박완규잖아. 목소리가 아닌데. 일부러 얇게 하는 거야. 박완규. 아 일부러 얇게 부르는 거. 아니 나 괜히 쳤어. 박완규 씨예요. 박완규 씨하고 동갑다. 아니 근데 박완규 씨가 아니 김경호 씨가 그림자가. 김경호 씨가 쓴맛을 보고 갔는데. 잘 됐어. 야 락커 전문이네. 김경호 씨 전문. 자 앉으세요. 나 왜 라커만 만나? 자 우리 락커계 전지현 씨 그러나 박완규 씨. 근데 머릿결은 진짜 머리 마지막에 돼. 머릿결이. 트리트먼트 했나 봐. 혹시 김경호 씨 방송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니, 저기 저하고 있을 때 굉장히
잘난 척 많이 하거든. 그래요? 아, 경호 씨가? 야, 나가 니보다는 훨씬 인기가 많아. 근데 퇴근 못하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퇴근도 못하고. 아, 배꼽이 자꾸 웃으셨어요? 아주 고소해요. 김경호 씨는 집에 못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여기서 그냥 김경호 씨 때문에 이 전기세 아끼려고 그냥 끝낸 거고. 네. 전기세. 멘트 자체가 우리 쪽이네. 전기세 아낀다고. 저는 퇴근을 할 거예요. 아, 퇴근할 거예요? 진짜 확실하세요? 몇 등 정도? 아니 근데 본인한테 딱 맞는 지역. 내 노래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좀 불릴 것 같다. 어떤 지역입니까? 공단 밀집 지역. 어떤 산업 일꾼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조금 좀 그렇죠. 고된 일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그렇죠. 일의 소리를 고난함을 지르면서. 노래로 뉴타운이나 뭐 이런 데.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거기 절대 안 되고. 여의도나 이런 데 광화문 이쪽. 싫고. 산업 일꾼들. 그리고 더 거긴 싫고. 제일 싫은 곳은 네. 그 김경호 씨가 당한 역사. 여대 앞에. 여대 앞에. 여대. 이게 또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김경호 씨가 아니, 복사로 나온 것 같아요. 왜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공단 밀집 지역이 나오겠다. 좋다. 네, 좋습니다. 공단 밀집. 자, 그러면 이번 지방은 아시아 미남 꿀바른 성대방이라고. 두 명이 네. 잠깐만. H.O.T. 캔디 아니에요? 둘 다 남자예요? 두 분 다 남자분인데? 남자야 둘 다? 야, 일단 통통 튄다. 아,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통통 튀어. 양현 양아. 양현 양아? 아시아미남 꿀바른 성대? 유엔 아니에요. 예전에 세 글자 그룹에서 지금은 5글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이라이트. 자, 하이라이트. 맞아. 하이라이트. 비스트에서 하이라이트. 맞아. 정답! 하이라이트. 맞습니다. 이쪽. 여성친 기광 씨. 오늘 누구랑 팀 됐는지 아세요? 누구 같아요? 아, 그래요? 혹시 좀 개인적으로는 누구하고 좀 팀이 됐으면 오늘 하셨어요? 우리 또 퇴근 요정. 기광 씨는요? 저도 빠른 칼퇴근. 이래야지. 근데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와, 수용이 형 얼굴 차이가 너무 나네. 아니 제가 앞에 나와 있어요. 아니, 얼굴 한번 대봐. 옆에 아니, 대봐. 평행선에서. 자, 우리 요섭 씨하고 기광 씨의 팀. 김영만 씨! 김영만 씨! 오랜만이다. 에너지가 또 넘치네. 우리 기광 씨하고 또 요섭 씨 오니까. 좋아요. 하이라이트 좋아하죠. 왜 그 아시아 미남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요? 네. 아시아에서 그 2016년인가에 뽑았는데 진짜? 최고 미남으로 뽑혔잖아요. 여기 도검 씨하고 왜 많이 안 올렸나 보네 평소에. 뭐가요? 아니에요. 며칠 안 올렸길래. 이동욱 씨하고 도검 씨 제쳤다니까. 아시아를 제패한 미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재미 정말 대단한데요. 아시아를 제패한 미남. 아재미. 잘못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하이라이트 되고 나서 이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아주 뭐 기라성 같은 곡들이. 기라성이란 표현. 아재미. 이거. 근데 우리 지석진 씨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되게 잘 부르는데. 저희한테 늘 불러줬었잖아요. 진짜요? 예.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대로 가세요. 나 이렇게 불렀어. 저렇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그래서 이건 줄 알아.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하루에 12번씩을 계속. 근데 이게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되게 세죠. 이거 웃기다고 따라 부르다가 공연에서 실제로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야 이거 베기면 안 돼. 입에 베기면 안 돼. 너 실수한 거야. 베기면 안 돼.
요섭 씨 조심해야 돼 진짜. 네. 요섭 씨 조심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도 귀를 씻든 뭘 하든 이거는 꼭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나와요. 그럼요. 아니 근데 박완규 씨가 하이라이트한테 굴욕을 좀 당한 적이 있다고요? 하이라이트 시절 말고 그 전에 비스트 시절에 제가 이제 그때 막 나는 가수다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아빠 자랑하고 막 아빠가 지금 1등 했어 막 이랬는데 그걸 제 딸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요? 아빠 또 1등 했어 했더니 아빠 그럼 좀 유명해진 것 같으니까 가서 비스트 오빠들 사인 좀 받아오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윤두준 씨. 윤두준 씨한테 제 사인이라도 드릴 테니까. 사인 문물 교환하자.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되는. 그랬더니 두준 씨, 그냥 해드릴게요. 안 받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이 입장에서 흔한 아빠니까 네. 매일 보는 아빠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죠. 오늘 라이벌을 좋아요. 여기가 마지막에 그래서 안 좋아하는 친구. 그러니까 저는 토크쇼 처음으로 매듭이 이상하게 지어지는 매듭이 안 좋은. 오늘 복수하러 나왔어. 복수하러. 여러모로 복수하러 나왔어요. 여기저기 다 복수의 칼날을 지금 달고. 죄송한데 김수엽 씨.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그럼요, 중요하죠. 토크 좀 섞어주시면 안 돼요? 편이 들어오면. 파트너가 들어오면. 지금 좀 초조하게 우리 저 관계자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관계자 3분 전에 나갔어요. 나가치하고 나가. 이게 헛기침이라는 건 이제 보고할 사항이 없다라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네. 자, 볼까요? 미녀일 것 같아. 차트 휩쓸린 괴물 피해. 널 보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은 세상이 이토록 찬란한 것은 이거 그 엘리 씨의 노래를. 야, 일단 뒤에 씨 뽑는 그 성량이 노래 좀 무지하게 하시는 분들이네요. 노래 좀 갖고 놀았네. 그 친구 아니야? 그죠? 그 길봉이 구봉이 길봉이 구멍이. 와, 비슷했어요. 자, 비슷했어요. 자, 길봉이 구멍이는 아니고요. 아는데 맞추기가 쉬워. 길구멍구 정답입니다. 이젠 보낼 수가 없잖아 있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지섭씨 아이고. 근데 지금 너무 귀여우시다. 귀엽다. 귀여워. 아니 뭘 이렇게 인사를 계속 인사를 저기 한 사람하고 두 번씩 하세요. 이쪽으로 오셔야 되네. 인사를 너무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하는 남철 야, 우리 귀엽네. 이거 진짜 귀엽다.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 설날에 우리 조카 들어온 줄 알았어. 세배하려고. 네. 세뱃돈이 되면 다 세배하려고. 어디든 가는. 너무 귀엽다. 인사성도 바르고. 본명은 아니죠? 저희 본명. 진짜로? 네, 부모님이 돈 주고 길구시고 봉구 씨예요? 네, 형이 강길구 제가 이봉. 그럼 친형제는 아니시군요. 아니 근데 친형제는 아닌데 길고 본 거예요, 진짜. 어떻게 서로 만났냐? 와, 너 어떻게 이런 일 있지? 오늘 해투 나온다고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래요? 뭘 하시는가요? 저희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음원 차트를 보진 그죠. 않으시니까요. 방송에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너무 좋아하세요. 야, 그럼 오늘 예능 프로그램 거의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처음이겠네.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을 이만큼 한다는 거를 아마 부모님은 살아오시면서 처음. 야, 기분이 좋다. 야, 오늘 그것도 하는 거네. 야, 우리 아버지, 우리 길구멍구 걸어 다니는 거 보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방송국을 이렇게 마음껏 걸어 다닙니다. 아드님을 이렇게 귀여워하고 있어요. 야, 그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길구봉구는 오늘 진짜 마지막 엔딩 가수가 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 본인이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은 씁쓸하지만 길봉이 구봉이 괜찮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애타게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저 봉구 씨도 부모님이 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일 와닿는 게 사실 그냥 TV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나 음악 프로그램 말고는 사실 이런 예능이 처음이라서 저 오늘도 이제 녹화하면서 나올 때 엄마 저 이렇게 나가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거 계속 아침부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거. 계속 보시고. 갑자기 지금 봉구 씨 때문에 어머니께는 우리 해트가 역주행을 지금 하고 난립니다 지금. 우리 봉구 씨 때문에 지금 해트가 지금 어머니께 역주행이에요. 지금 막 다시 보기 지금 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길구봉구 씨까지 해서 이제 팀이 다 정해졌고 우리 이제 그 김수용 씨잖아요. 그러네요. 김수용 씨가 이제 마지막 남으신 팀. 자, 네 번째 방은요. 수능 금지곡 제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래가 굉장히 좀 중독성이 강한. 굉장히 후기. 그렇죠. 아이돌이야 아이돌. 모모랜드 아니야 모모랜드? 모모랜드. 자, 아닙니다. 모모랜드 아니에요. 중독성이 강한 노래라는 거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트와이스. 뭐 다른 분들 트와이스도 그렇지만 역주행. 역주행이에요 이것도? EXID? 정답! 네. 아니 근데 저 수능 금지곡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실 한 번 빼주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진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노래 개미지옥 있잖아요. 같은. 정아 씨가 보시기에도 좀 그런 수능 금지송으로 우리 노래지만 이 노래는 정말 좀 강하다 하는 어떤 노래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아래가 제일 강하죠. 제일 기억에 확 남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 위아래 그 훅 부분이. 네네네네. 그래서 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노래가 방해가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EXID는 본인 노래들이 조금 지역으로 뭐 친다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노래가 좀 많이 불릴 것 같다. 군대? 한때 이제 좀 대상송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네. 위아래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연천이나 이쪽으로 가야 돼. 길구봉구는 어디에서 본인 노래들이? 저희는 울릉도나 뭐 오징어 말리기 딱 좋은 노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도서지역 좋아합니다. 과메기니까 그런 쪽도 좋네요. 상감벽지. 근데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불면 좋죠. 박수홍 씨를 클럽에서 만난 적 있어요? 그 박수홍 선배님을 뵌 적 있어요? 예, 저도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네. 저쪽 어딘가 테이블에서 되게 신나게 막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제 박수홍 선배님이었고 저희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길구봉구는 클럽 좀 가고 그래요? 그냥 누가 잠깐 보자 그러면 잠깐 갔다가 못 있겠어서 그냥 나오고. 왜요? 사람들이 너무 커요. 사람들이 너무 커요. 이 위에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포인트였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포인트. 시끄러워요. 음악이 시끄러워요. 나랑은 안 맞아요. 너무 정신없어요. 분위기가 안 맞아요가 아니라 아니 우리 그 하이라이트는 약간 지금 저 퇴근 좀 살짝 그 사전 인터뷰에서도 난 좀 일찍 가고 싶다. 예를 들면 이건 좀 그 우리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그렇죠. 예상 순위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와 EXID 분들이랑 1위 싸움이 조금 치열할 것 같아요. 이거 경합할 것 같다. 네, 그리고 3, 4등 싸움도 치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구봉구 왕규루. 봉구 왕규루. 얘네들 별로 안 좋아하는 자, 괜찮아. 기구 씨 솔직한 얘기, 어떠신지? 솔직하게.
아무래도 그냥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박완규 선배님. 네 꼴등이라는 거야? 길이가? 네? 꼴등이라는 거야? 아니요, 1등. 아, 지금 좋은 동생.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일희일비한다. 어쩜 그렇지? 라퍼가 특징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그 이 코너에서만큼은 김경원 씨, 박완규 씨 비슷하네. 경솔해. 잔실수만큼 왔다 갔다 해. 네. 소녀 감성인 거예요. 감정 기복 심하고. 딴 데는 아닙니다. 우리 친해졌다가. 여기에서요. 여기. 그리고 2등은 누구입니까? 2등은 저희 EXID. 3등은요? 3등은 저희. 아닌데요. 사람이 슬슬 웃으면서 보내네. 삼수 지금 뭐라고 그러죠? 아닌데 아닌데? 우리 1등으로 태어났어요. 해피투게더 방송을 위해서 네. 많은 여성 팬분들을 아. 위해서 늦게 가라? 네, 늦게 오래 가시는 게 남아라. 아닌데 아닌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병행가 일찍도 아닌데. 걸렸네요. 네. 아닌데 아닌데. 3등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 그래요. 그래서 길고봉구다. 자 우리 그 자, 여기서 뭐 또 유재석 씨 최애 코너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죠. 내 노래 불러줘. 이 코너 속의 코너죠. 인기 차트 요거. 인기 차트! 사실 이 시간은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노래방에서 어떤 곡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애창곡 순위를 한번 살펴보죠.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과.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제가 순위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 뮤뱅이나 이런 거 보면 잠깐 노래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건 여러분이 라이브로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예. 자 그러면 가요 통합 차트 노래방 보죠. 순위입니다. 자 8위부터 길고봉구 이별. You are my star. 자 53위 길고봉구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93위 박완규 천년의 사랑. 박완규 천년의 사랑. 빠르다니까. 너무 빠르잖아. 지금 만들어 왔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다시 한번 보죠. 요거 어디서 만들어서 납품해요? 제가 여기 요거 최애 공중이네. 코너예요. 제가 아끼는 코너입니다. 알았어. 요거 좀 맛깔나게 좀 살려주세요. 자 8위 개그버거 이별. You are my star. 53위 개그버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93위 박완규 천년의 사랑.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자 댄스 차트입니다. 72 EXID 덜덜덜. 달달달달. 아 좋아요. 너무 좋잖아. 딱 좋잖아요. 딱 하이라이트. 안쪽쪽이 덜덜덜. 딱. 너무 좋아. 자 94위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대로 가세요. 결국 가 있어요. 야 이거 맞춘 거야. 다 맞춘 거. 자 180입니다. 베스트 픽션. 이렇게 난 또 노래 좋아. 잊지 못하고. 자 다음은 성인 차트입니다. 성인 차트. 자 8위 박완규의 성인 차트. 왜 그렇게 묻어? 무시하는 거야? 사실이야. 지금 봐. 아니 다 성인들 인증 받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어린이 차트도 있고 성인 차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그냥 아 웃겨가지고. 자 성인 차트 우리 8위 박완규 천년의 사랑. 사랑했기 때문에. 자 163입니다. 보아 런니 나잇. Lonely night, lonely night. 자 성인 차트에 두 곡 다 박완규 씨가. 역시 성인 차트의 대가. 성인 차트의 대가다. 부러워요. 성인 차트야. 자 우리 애들은 가라. 바로 성인 차트의 주인공. 애들은 가라. 김경원 씨는 성인 차트 왜 자기가 성인 차트냐고 화냈는데 네. 굉장히 만족하시고. 아 그래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 당연하죠. 저 차트 때문에 네. 달마다 통장을. 여기에 그리고 천년의 사랑이 8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자, 왜? 왜? 1번 잠깐만요. 길고봉구 노래 나오는데요. 3번만 한번 볼까요? 재석이 노래. 나 지금 퇴근이에요. 나 지금 퇴근이에요. 나 시작했으면 퇴근이에요, 지금. 자, 잠깐만요. 1번 봐. 1번만 볼까요? 신기하다. 이별.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셨죠?
벌써 1번 방 지금 만약 시작했으면 길고봉고 퇴근이에요. 퇴근이에요. 딱이네. 네. 야, 니네 노래는 많이 없네 생각보다. 저희가 순위도 많이 낮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책을 강구해야지. 저희가 너무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몰라 아직 몰라요. 이 프로 특징이 여기 나오는 가수들이 자신들의 현위치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좀 약간 뼈저린 것 같아. 지금 EXID도 소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박완규 씨만 흐뭇합니다. 성인 8위 올라갔잖아. 한마디로 지금 제가 보기엔 박완규 씨두 그렇네. 가지인데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시든가 아니면 현상을 파악을 못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길고 본 걸 대놓고 찾네. 1번. 아니 근데 아까 그분이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길고 본 걸 들어가 찾아? 1번 방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야, 저분들 나가기 전에 시작해야 돼. 노래를 여기 분위기 알겠네요 지금 그죠? 고음 가수를 좋아하시는 그런 노래 좋아하시죠. 1번 방을 저희가 살짝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 저런 노래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가창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좀 되시는 분이에요. 예. 1번 방은요 지금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를 지금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길고 본 거야. 근데 예. 부른 노래는 사실 또 부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아, 그렇죠? 그러나 이 안에 이제 시작하기 전이라. 너도 많이 조급하구나 이제. 멘트가 달라졌다. 시작하기 전에 불렸던 노래들이 시작하고 나서 안 나온 적이 있지. 그렇죠. 시간 아깝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지금 많이 불러놓는 게 나아. 아, 근데 EXID랑 하이라이트 이 노래방 순위가 좀 의외네요. 예. 되게 높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약간 연예인병이 걸리신 가수분들이 이 프로그램 나오면 자아성찰을 하시고 자기가 사람이 진짜 치료가 돼요. 겸손해진 것 같아. 치료가 돼요. 내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가 좋네요. 약간 느끼게 되는. 우리가 몰랐는데 이 코너의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연예인병을 치유하시는 힐링 프로. 이게 스스로도 연예인병이 걸렸는 줄 모르다가 그렇지. 여기 나오니까 안 해요. 니네 조금 있었지? 연예병. 아니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얘기 돼야 돼. 기획사에 혹시 함께 있는 우리 소속 우리 가수분들 조금 연예병이 있으신 분들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이 사장님이 좀 보내주세요. 네. 밥 좀 고쳐야 되겠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라? 이 자식 이상한데? 그럴 때. 너! 1번 방에. 자, 1번 방에 서울 노래요? 이건 안 돼요. 아, 근데. 여기 나오겠다. 근데 이방 나오겠어. 자, 내려주세요. 지금 그 부활의 사랑할수록인데 가능성이 있어 지금. 있네. 여기 네. 1번 방은 박완규 씨가 천년의 사랑 강하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 누구도 사실 절대 강자도 없고, 예, 이게 오늘 절대 이제 약자도 감이 안 와요. 없고, 누가 감이 1등 안 할지가. 와요. 꿀복이에요, 사실. 2번 방 한번 살짝 볼까요? 운빨이야. EXID 노래. 덜덜덜. 잠깐만, 어디요? 들어주세요. 얼굴도 나왔네. 와, 지금 나오네. 시작했었으면 무조건 가는 건데. 야, 사실 거의 시작할 시간인데 지금. 야, 어디서 지금 시작했어야 돼. 지금 바로예요, 그러면. 기록된 거. 지금 시작하면 바로예요, 그러면. 자, 지금 그 약간 노래방 상황만 보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지금 전혀 분위기상으로도 거의 이 그렇고 정도면 자숙하는 분위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오히려 지금 길고 본 거. 몰라요, 아직. 그럼요. 박완규 씨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요섭 씨가 지금 솔로곡 발표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게? 네가 없는 곳. 제가 썼습니다. 제가 소설책 미 비포 유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영감이 떠올라서. 네,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노래가 좀 조금만 한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섭 씨? 내가 없는 그곳에서 날 떠올리고 눈물 짓지 말길. 네가 없는 이곳에선 빗물이 되어 내릴 테니까. 남자지만 감미로워. 우리 길구봉구가 그 우리 아이돌 노래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네,
네. 우리 그 기광 씨하고 요섭 씨처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두 분이. 거기에 계신 뭐 이사님들이나 대표님들이 거의 열에 9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꼭 진짜요? 기광이 정말 많이 하세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두 분이 하세요. 롤모델이에요. 진짜 많이 정말 많이. 지금 이런 소문은 못 들었어요. 아예 못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 친구들 만들 때 보고 요섭 씨 같은 사람을 한 명 꼭 만들어 달라고 해요. 색을 원하면. 그만하세요. 겨우 연예인병 고쳤네. 또 올라갈 뻔했네. 또 어깨 올라갈 뻔했어. 다시 올려 그래. 너무 많이 하면 지금 겨우 지금 저 이거 고쳐나가고 살짝 그런 데가 있대. 네, 그런 데가 있었구나. 너무 많이 생각.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내성 생겨요. 고치기 힘들어집니다. 인순이 아버지라는 곡 아십니까? 아, 명곡이죠. 그거 너무 좋은 노래죠. 작사를 길고 본 거예요. 네, 진짜? 네네. 뭐 저희 가사 너무 둘이서만 한 건 좋은데? 아니고 같이 형이랑 작곡가 형이랑 같이 만들어요. 그거를 작사했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거야. 이게 그 후렴구 나올 때 멜로디랑 가사가 거의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는 처음부터 나왔던 가사. 그걸 이제 토대로 이제 아버지라는 주제를 잡고 이제 저희가 쓰기 시작했다. 아니 그 아버지 좀 조금만 그 직접 만들었으면 좀 들려주세요.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해도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제발 제 얘기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두 분은 가세요. 진짜 가세요. 그래. 진짜 다 했어. 이 하기를 구하자. 야 지금 운동의 쓰나미다. 대박이네. 박살이 쫙 올라요. 갑자기. 우리 너무 다 감동하고 일어났는데 박명수 씨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들 노래? 아, 마음으로 들어요. 길구봉구 노래는 같이 경연 프로그램에도 공부 씨 같이 나온 적도 있는데 그냥 항상 눈을 감고 귀가 열려요. 그냥 저 친구들 목소리처럼. 아니 그렇게까지 뭐 정말 칭찬할 거면 아까 일어나서 김진모 선생님인 줄 알았어. 너무 길어가지고. 심사평인 줄 알았어. 칭찬을 하시면서 지금 갑자기 좀 방학유 씨가 캐스팅할 줄 알았어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굉장히 들어오겠네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곡으로 처음으로 뭔가 저작권료에 조금 큰 돈이 들어왔어요. 맛을 봤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사실 지금 이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가 이제 제일 저희의 가장 큰 아, 왜 작사 작곡했어요? 네, 작사 작곡을 저희가. 그거 작사 작곡까지 하셨네요. 네, 저희가. 대박이에요. 아까 그 노래방 수입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알겠네요. 오늘 방송이 가장 진심으로. 예. 유석 씨도 말하는 대로 작사했잖아요. 저 했죠. 들어오겠네 그러면.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뭐 316원인가요? 뭐. 316만 원이 아니라 316만 원인 줄 알았어요. 얼마도 좋을 때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참 불릴 때는 그래도 뭐 엄청나긴 아니지만 공동 작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근데 여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동네 출신이라고 그래도 아까 불러줬잖아요. 그래. 요것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 여러분 찬스 획득을 위한 애창곡 대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광규 씨. 자, 우리 박광규 씨는 어떤 곡입니까? 임재범 형님. 무슨 노래요? 너를 위해.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와.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랑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값지도
잊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에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넌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역시. 괜찮겠니? 자, 우리 서울일지도 궁금하네, 길고봉고. 서울이 아니야? 천년의 사랑입니다. 천년의 사랑입니다. 저 그럼 박태근인가요? 시작. 자, 천년의 사랑. 와, 길고봉구가 부르는 우리는 정면 도전하겠다. 자, 보겠습니다. 원키. 원키로? 원키. G 마이너, G 마이너. 이게 지금 더 높은 건가? 한 키가 낮지. 한 키가 낮대요. 한 키가 낮은 거구나. 올려주자. 올려. 한 키 올려. 하나 더. 이게 원키예요? 하나기 씨 원키. 이거다. 두 키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져버린 대로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 다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야, 길고 봉구에서 99예요. 그러네요. 길고 봉구. 역시. 아니 진짜 돌아가면서 진짜 노래만 계속 노래만 아, 그렇네. 진짜 어떻게 기가 이제 못 참고 나오네. 시작합니다. 뭐야.
형, 나 퇴근했어. Don't you know